방산주 현대로템을 한번 볼 건데,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들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1조 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방산주 전반에 대한 간략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업이라는 것은 다른 기업과는 다른 굉장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원래 이제 기업들이 매출을 낸다면 그게 B2C든 B2B든 간에 어찌되었던 간에 특정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 매출이 있는 거잖아요. 방산도 물론 수요에 의해서 창출되는 거기도 하지만 특이한 것은 뭐죠? 쓰지 않아도 비용은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지 않아도 그 비용을 안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각국이 이제 무기 체계를 갖추는 건 뭐예요? 물론 이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방어하기 위한 목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만큼의 군사력이 있으니까 니들이 우리를 건들지 말고 도발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 비용의 지출이다라는 상당히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기본적인 매출이 어떻게 보면 좀 방어가 되는 그런 업종이기도 하죠. 국가산업입니다. 국가산업.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단위의 수주와 발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주 규모가 어때요? 엄청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물량 공급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전쟁을 100년간 안 해왔으니까 방산 투자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100년간 전쟁이 없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국가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동맹과의 연합에 의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국가 자체의 군사력에 의한 전쟁력 억제일 수도 있는 거죠. 군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국가가 전쟁을 제대로 한다면 거의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들은 각국 모두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가 어쨌든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방산산업이라는 거죠. 근데 평시에는 이제 국가 단위의 기본 물량 공급으로 실적 안정성이 있는 편이고 전시에는 주문 물량이 크게 확대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라든지 뭐 북한군도 참전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리스크라든지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산에 대한 물량을 급증시켰죠. 그게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이 수혜를 받았던 이유고 국내 방산 업체들이 수혜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가성비라는 겁니다. 한국의 방산은 가성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성장을 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한국은 이제 북한과 분단 국가잖아요. 지금 종전이 아니지 휴전 상태인 거기 때문에 이 휴전 상태가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방산에 너무 많은 돈을 쓸 수도 없죠. 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비용은 줄이면서 성능을 높일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가성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고 그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방산 업체가 먹히는 이유라는 거죠. 실제로 해외 방산주들과 국내 업체들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성능 대비 한국 방산 업체들의 그 무기라든지 장갑차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국내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방산주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LIG 렉스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LIG 렉스원이 가장 주목받고 있기는 현대로템이 가장 주목받고 있긴 하죠. 주가 측으로는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진입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매출액 1.4조 원, 전년 동기 대비 45%, 이건 급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도 130% 폭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했지만 그 높은 컨센서스를 거의 충족시켰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일 솔루션과 에코플런트 부분의 이익 기여는 미미하지만 방산 부분의 영업이익이 3천억으로 영업이익률 30% 초중반,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 30%대가 나오는 업종은 정말 거의 없어요. 반도체가 이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약도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수익성의 경우 이제 방산 내수 물량의 수익성이 10%를 크게 상회하기 어려운 점. 4분기 방산 부분의 매출 수출 비중 67%를 감안할 때 수출 물량이 영업이익률이 45%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마어마한 거죠. 영업이익률 45%는. 그냥 팔면 돈을 그냥 떼돈을 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만큼 특수적인 효과도 있고 환율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산이익 자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전망도 좋다라고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증하는 상황인데요. 요 세 기업의 이제 차이를 한번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항공기, 터빈, 자주포, 장갑차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어서
에어로가 들어가잖아요. 스페이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항공 부분의 매출이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방산 매출이 한 55% 정도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방산 매출 부분이 한 55% 정도 되는데 사명에도 들어있듯이 어떤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네, 항공 부분의 매출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연장 로켓포 천무 그리고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주긴 한데 앞서 잠깐 나왔듯이 레일 솔루션과 에코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레일 솔루션은 철도입니다. 철도. 네, 현대 로템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철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철도 사업이 공기업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도에 대한 발주나 철도에 대한 수리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그 실적이 늘거나 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고정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방산 매출이 5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방산주고 K2 전차 그리고 수출 계약을 꾸준하게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요 이제 썸네일에서 나온 K2 전차가 요 현대 로템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이 이제 가장 특이한 종목이고 정통 방산주라고 볼 수 있죠. 네, 100% 매출 비중이 방산주입니다. 국내 대형주, 상장 대형주 중에 100% 방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LIG 넥스원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도무기와 지휘통신, 감시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전통 방산주입니다. 방산산업 매출 비중이 100% 수준이고요.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이제 이라크와 지대공 유도무기 천공2 수출 계약을 성사를 시켰고요. 앞으로 이런 지대공 무기에 대한 수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방산주는 조금씩 특성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현대로템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연속 이틀 급등이잖아요. 수급도 좋고 정고점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매물도 없습니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 방산주에 조금 밀렸죠.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라는 성격보다는 우주항공주다라는 성격이 좀 강해졌기 때문에 다만 기술적으로는 거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온 만큼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요건 급등이 아니라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손절가를 한 5% 정도만 짧게 잡고 본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도 견고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면 신규 접근도 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꾸준히 보유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전고점 그 구간을 시도 중인데 요거 신규 매수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게 전고점 저항이 있잖아요. 여기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어서 요거를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27만원 목표가로 보시고 요 부분을 뚫어내면 보유나 신규 진입 요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방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있습니다만 요거를 한번 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해한 그 영토를 인정하고 우크라 안보를 보장하는 미국의 다음 주 종전 구상이 발표된다. 대충 어떤 구상이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진행 중인데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어느 부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악한 것까지는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좀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 나오는 기사를 보면 4월까지 좀 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방산주의 투심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발주가 뭐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글로벌 긴장 상태가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방산주의 투자 심리 실적 말고 투자 심리 일단 실적도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구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종전이 된다면 방산주가 한 번 정도는 심리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꾸준히 좀 추적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